일본 군함이 어저께 얘기했었죠? 들어온답니다. 진짜로. 네, 해군이 그 광복 80주년이자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내년에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전범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이 지난달 28일에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서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 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역대 정부가 해온 대로 국제 관례를 따르면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 기사 얼마나 치졸합니까? 우길기를 달고 들어온다고 말을 못하니까 우길기 형상을 한 깃발이래요. 그러네. 아니, 프레시안이 왜 이래? 그러니까 우길기를 그냥 달고 들어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범기라고 하죠. 전범기라고 하든지. 근데 우길기 형상이래. 그러면 형상을 하고 있으면 태극기 형상을 한 깃발은 태극기가 아닌가? 근데 이게 웃긴 게 공식 깃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게 내년인데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에요. 그러면서 총독부 건설 무슨 일본 총독부 건설 90주년에 어제도 얘기했던 대한민국 병탄된 기념으로 120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왜 이 날짜가 다 합쳐져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떤 놈은 그래요. 그때 무슨 그때 6.25 때 서울시 북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날이라서 그걸 기념했다는데 그건 개소리인 거고. 일산의학 체결 120주년,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어쩌다 보니까 이게 10다리들이 다 떨어져 맞아 있는데 병탄된 거, 총독부 생긴 거, 그 이후에 해방 그 이후에 이게 광복된 거, 그다음에 창립된 거, 이 모든 게 전부 다 뒷 숫자가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꼬라지가. 이런 상황에서 외왕을 내년에 부른대잖아. 지금 부산 이쪽에는 우길기 들고 행진하고 있는 그 미친 할아버지가 해운대를 돌아다닌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난리 나는데 경찰들을 못 치운대요. 조만간 나라 꼴이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한일 군수 지원 조약 협정 이거가 다시 언급이 되면서 MB의 망령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간 군수지원 협정 추진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뒤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지소미아 관련된 걸 MB 정부가 진행을 하다가 요걸 몰래 하다 들켰어요. 그렇죠. 그게 김태효잖아요. 그래서 욕을 뒤지게 쳐먹고 이거를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직원족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뭐냐면 국가 간에 군수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무기도 빌려주고 군인도 빌려주고 그런 그렇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이거가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파병 조약인 거야. 이걸 해야 미국이나 일본 입장 이걸 해야 주한 미군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자위대를 갖다 놓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군수 지원 조약을 하면 우리 쪽은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군이 왜 들어와? 들어와서도 그거 40 넘은 중늙은이들 전투도 안 해본 애들 와갖고 자리나 차지하고 우리 주둔비나 낭비시키지. 걔들이 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거나 어떤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게 아니거든. 근데 이 나라에 일본이 전범기를 꽂고 지네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위상이 꼬라지가 뭐가 되겠느냐고. 심지어 우리가 한 수 밑에서 형님으로 모셔야 돼. 큰 형님 밑에 딸려있는 작은 형님이 돼가지고 졸지에 우리가 그 밑에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국방부 차관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싸가지 없이 일개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 이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런 사안들을 지들 멋대로 검토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는 거야, 지들이 지금?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의아한 거죠. 이거를 맞다고 했다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뭐 필요한 조치라고 얘기한 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 그리고 말을 바꾼 건 왜 그렇게 말을 바꾼 건가? 이게 필요한 거죠, 말을. 자꾸 물어보시면 시켜서 그런 건데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고 솔직히 얘기를 해. 어떤 미친놈도요,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무기를 더 사야 됩니다. 아니면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긴장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병력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군인이 일본하고 뭐 군사협정을 맺어 한미일 군사 공조를 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심지어는 물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라는 협약을 군인이 맺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정부가 그걸 맺어도 군대 차원에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지키는 군인이지 일본 지키는 군인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니들이 제대로 된 군인인 거지. 아무튼 이렇게까지 막 가고 있습니다, 얘들이. 김태우가 그때도 지소미아 미실 추진의 배후로 지목돼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역시나 이거 김태효죠. 이거 밀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독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었더만 인천에서도 이게 똑같은 짓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인천교통공사에 의하면 작년 4월에 간석 오거리역에 설치됐던 독도 포토존을 철거했는데요. 화재 위험 때문이랍니다. 작년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성남역에서 인공 화단에 불이 난 걸 계기로 역산의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철거하면서 이 독도 포토존을 철거했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센트럴파크역에 독도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을 올해 초에 세웠다고 뒤늦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화재 위험이래요. 그러니까 통행의 불편이라고 말을 못할 게 벽면에 붙여놓은 여기 붙어 그림이거든. 있거든. 이렇게 독도 그림이 이렇게 있고 모니터 하나 있고 아니, 모니터 옆에 모니터 있잖아요. 아, 요거. 네. 아.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고 말하기는 좀 번잡스러웠던 거지. 그랬더니 화재 위험이래요. 아니, 아이고야. 화단에 불난 건 어떤 미친 새끼가 거기다 꽁초볼 던져갖고 불난 거지. 물론 방화를 하려고 하면 저기다 불 지를 수도 있겠죠. 딴 데도 불은 지를 수 있어. 어디든 불은 지를 수 뭐야, 있어요. 그게. 그거는 화재 위험 방지가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인천도 치우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무슨 오세훈이 돌아갖고 인천시장도 유정복이야.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미쳐갖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뉴라이트에 물을 먹는 애새끼들한테 공통적으로 대가리에서 내려간 거야. 이게 찾아놓고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친일적인 행각을 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공기관들이 곳곳에 늘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결국에는 기시다가 한국에 올 때 9월 6일인가요? 그때 독도 형상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모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저희가 자진해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시다 형님. 응? 안심하시고 내년에 외왕 오실 때쯤 해갖고 저희가 더 열렬하게 준비 잘해가지고 환영식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광복회 쪼가리들이나 독립투사 이런 거 뭐 일본에 저항했던 김자진 이순신 뭐 김홍들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저희가 기쁜 마음에 오시게 해드릴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뉴라이트 애들이 이 외황 방문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거리 청소, 교통 정리 내지는 이거 우리 옛날에 뭐라 그러죠? 그 교육감 오면은 학생들이 다 해서 환경 미화라 그랬나? 환경미화. 환경 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환경미화 중에 하나가 김건희 수심인데 그게 이제 6일에 개최되거든요.
그때 딱 이제 딱 씻어주고 그 기시다 만나러 김건희와 같이 가는 거지. 야, 지금 기시다가 얼마나 개양아치냐면요. 지금 일본에 사상 초유의 태풍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 태풍, 산산조각내 산산 태풍이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보호 태풍 지나가면서 바람길을 열어놨잖아요. 내가 스쳐 지나간다고 할 때, 그게 지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문이 막혔어. 그게 지나가고 나서 그 문이 막히니까 얘네가 제주도상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야. 우리 쪽 고기압에 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자리에서 지금 머물면서 계속 해갖고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 크던데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소형이었는데 지금은 대형에서 지금 특대형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드레일처럼 딱 요 앞바다에서 기압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려 올라오는 열에너지와 각종 그 수분들이 이 수증기 에너지들이 이 안에서 계속 커지고 있고 이게 9월 초까지 계속 커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럭도 넘어지고 지금 난리래요. 문제는 본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힘의 영향력으로 인해 갖고 이쪽에 이 남쪽 지역에는 지금 집이 날아가고 이게 집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힐 정도의 풍속이라는 거야. 그러다가 9월 1일, 2일쯤 돼가지고 이게 밀고 올라가서 일본 열도를 유유히 종단하면서 완전히 박살을 낼 거라는 거지. 전신주 쓰러지고 집도 박살내고 예고편인데. 토요타도 가동 중단하고 그래서 강우량이 1000mm가 넘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일본에 있는 모든 산업이 셧아웃이 됐어요. 태풍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50조 원, 현재까지 누적된 게. 돈대비가 크죠? 요거 한 일주일만 더 해주면 500조 이상의 손실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럼 일본 경제는 몰락을 하게 될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얘네가 도쿄를 거쳐 지나갈 때 오사카나 도쿄 같은 중심부 인구 밀집 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를 낼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총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총리가 어디 있다? 중국에 있다는 거야. 기시다? 응. 중국을 왜 왔대? 모르겠어. 그러면서 태풍이 지날 때까지 헐. 예의주시하면서 야이 양아치. 태풍 기간에는 정치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 순방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나든 말든 지간에 도쿄에 있다가 자칫하면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중국에 있다가 성렬이 하는 꼴을 봐서 이제 오늘 회담했으니까 또 저는 지지율 올랐다고 기시다랑 만찬 날짜 잡겠죠. 사우나 한번 하나요? 9월 1일 날이나 뭐 그 날짜에 즈음해가지고 영수회담이 아니지 대표회담 날짜에 즈음해가지고 이슈몰이 하려고 정상회담. 기시다를 불러들여서 또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성렬이가 배우나 봐요. 이랬을 때는 현장을 쫓아가가지고 또는 긴급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뭐 군을 동원해라, 민방위를 동원해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내가 현장에 간다고 해서 뭐 달라져? 그렇지. 그거 알아서 좀 잘 이거 철저히 뭐 대피하라고.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온다고 안 알려줬나? 왜 이렇게 피해가 났지? 이따위 소리 하겠죠, 이 개새끼는.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 없었던 미중유의 태풍 재난이 다가오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250만 명을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만. 250만 명. 인구가 1억인데 250만 명을 대피를 하라 그러면 225만 명. 가분수 했다고 쳐. 250만 명을 가분수는 뭐야? 가분수가 뭐예요? 올림했다고. 올림했다고 쳐. 반올림했다고 쳐. 반올림 그러면 안 돼요, 25라서.
그냥 대충 해, 이씨. 35.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건 최소로 잡은 거고, 얘가 진입하면 점점 더 늘어나요, 대피 인력은. 그럼 도대체 인구의 2.5%가 넘는 저거를 대피를 하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결정을 해주든가. 어디로 가? 대피 시설이나 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250만 명은 가까운 친척과 2층에 있는 주인 집으로 가세요. 이래놓고 총리는 지금 중국에 와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미친 새끼가. 아무튼 이런 일본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최소한 일본에 없는 거는 야당이잖아.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똑똑한 야당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 주민들은 믿을 게 없어요. 이러고 정부에 화를 내봐도 기시다 바뀌고 맨날 펑크색자 그놈이 오고 그만 그놈이야. 또 그놈이거든. 진짜 펑크색자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가. 아, 난 그래도 최소한 20원 시계려고 하면 좀 친한 파라 날 줄 알았더니. 내부에서 없어. 그러면, 펑클색자가 오면, 그러면 이제 양국의 대통령이 정말 수준뿐만 아니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김건희 대통령과 펑클색자가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 야, 의젓하겠네요, 사진이 아주. 네. 의젓한 사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겠죠. 양국의 아름다운 정치인 둘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야, 기대됩니다. 펑클색자 꼭 돌아와라.